극단적으로 간 나라가 네덜란드 아닐까 싶어요.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브린트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이런 나라들의 이제 네임밸류에 조금 취해 있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이제 현실을 들어가 봤을 때 그 나라가 정말로 번쩍번쩍 뭐 호화 멤버냐라는 거를 정말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미 그 멤버가 좀 나빠진 지가 꽤 됐다고 보입니다. 2014년에 바날 감독이 맡아서 이제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놨을 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좀 우익스러운 전술로서 로벤 반페르시를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바날 감독이 그 이후에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부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내리막길을 이미 걷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은 현대 축구의 오늘날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요한 크루이프, 요한 네스켄스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주전 11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8, 9명이 이른바 월드 클래스예요. 객관적으로 네덜란드 멤버를 보시면은 쓸모 있고 좋은 선수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11명을 구성했을 때 과연 월드 클래스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로벤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네덜란드가 위세를 떨칠 시대만큼은 이미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고 그 저는 가장 이 대비를 어느 나라와 시켜보면 좋으냐면은 벨기에랑 비교해보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벨기에가 2006 월드컵도 못 나왔고 2010 월드컵도 못 나왔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유로 있지 않습니까? 유로도 한 3번인가를 벨기에가 그러니까 메이저 국가대항전을 5번을 벨기에가 본선을 완전히 건너뛰었어요. 이번 예선에서도 그 벨기에 멤버 구성을 보시면은 나폴리의 메르텐스 선수 있죠? 아틀레티코의 야닉 카라스코 선수 있죠? 에버튼의 루카쿠 선수 있죠? 그리고 뭐 쿠르트와 베르통원 여기에 뭐 에당 아자르 선수가 당연히 또 에이스로 있죠. 벨기에가 어떻게 보면 그 예전의 네덜란드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제 멤버라든가 그 세대의 구성을 봤을 때는 예전의 네덜란드 멤버들은 이미 이 정도 이제 A 대표팀 시점쯤 되면 자국 리거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자국 리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역으로 좀 전에 비교했던 벨기에 보시죠. 벨기에 지금은 자국 리거가 이번에 보니까 3명 있는데 그 3명조차도 네덜란드 리거들보다도 더 유망주 소리 듣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 틸레만스 그리고 덴동커라고 또 틸레만스 선수의 그 미드필더 파트너 있는데 이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아마 올 여름쯤에는 어디 갈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데 이 덴동커라든가 뭐 틸레만스 이런 선수들의 성과 자체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는 네덜란드 선수들보다도 오히려 높거든요. 골든 제너레이션이 계속되는지 않는다. 그 어떠한 나라도. 이 경질된 블린트 감독이 이 중요한 한 판의 경기에 17살짜리 수비수 마타이스 데 리히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약스에. 몇 명의 선수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데브라이 선수라든가 반다이크 선수라든가 브루마 같은 선수를 이번 경기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썼다는 얘기인데 근데 정말 그 경험 부족이 경기 초반부터 그대로 드러나면서 실점에 아주 직결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데리히트 선수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혹시 트라우마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큰 사고 치고 감독도 결국 경질되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더라도 블린트 감독이 분명히 좀 구성을 잘못했고 현대 축구에서 필요한 그 빠른고 효율적인 오버래핑들이 잘 나오지 않는 멤버 구성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파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네덜란드는 아니었다.